네, 황희정승의 시사 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님이 황현희 씨한테 문자 보냈어요. 네네. 개인 문자 보낸 것 같은데요, 느낌상. 황현희 씨는 주식 복구 좀 하셨나요? 저희 부장님은 조금 좋아진 듯 하네요. 휴, 다행이야.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아서 네. 저는 좀 그 밑으로 폭포수처럼 내려가는 그 기둥을 보고 네. 손절을 했거든요. 아, 했습니까? 저희 결국은? 아내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같은 질문? 예, 그들 네. 팔았다니까 네, 제가 손절당할 뻔했습니다. 집에서. 예, 예. 저는 복구 못했습니다. 예, 예. 한참 평상심을 찾아가고 계셨는데 진정한 개미입니다, 저는. 예. 성향이 이렇게 예. 다르군요. 성향이 저는 왜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 보고 더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그날로 매수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 한 달 뒤에 다시 얘기하시죠. 저희 일부에서 정당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관련해서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일단 기호로만 본다면 기호 1번이 더불어민주당, 2번이 미래통합당, 기호 3번이 민생당이고요. 기호 4번이 미래한국당, 그리고 기호 5번이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정의당은 기호 6번. 이렇게 되면 21대 총선 비례투표에서는 첫 네. 번째 칸이 민생당, 두 번째 칸이 미래한국당, 세 번째 칸이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일 건지 나중에 문자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활자화된 것으로. 이거 어떨까요? 네. 당 옆에다 가로치고 당 대표 이름 하나씩 넣어. 난 헷갈리지 모르게 난 않게. 헷갈려. 이것도 헷갈려. 예, 예. 어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네. 말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정말 뜨거웠던 거는 N번방 사건일 네. 겁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두 번째로 소환해서 수사를 했죠. 네, 두 번째 소환이 이루어졌고요. 뭐 첫 소환 때 마찬가지로 뭐 변호인 없이 들어왔고 또 묵비권 없이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르는데 검찰은 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이 박사방의 가담자 등 공범 수사도 진행을 하면서 네. 이 조주빈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박사방 운영자들, 그러니까 조주빈을 포함해서 이 공범들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유진 변호사.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이제 굉장히 박사방 운영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운영했던 켈리라는 네네. 켈리가 춘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폭발하니까. 검찰이 바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그 1년보다 죄송합니다. 1년보다 더 높아질 수 없는 게 이게 켈리만 항소를 했거든요. 검찰은 1년 받았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 항소 안 했다고 하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와, 그럼 어떻게 되는 1년으로도 거예요? 1년보다 네. 높게 받을 수가 없겠네요. 없었는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혐의를 더 네, 추가해서. 이제 사실은 열면은 이 범죄가 한두 개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12개라고 하셨잖아요, 혐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범죄단체 조직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도 그거를 검찰이 덮으려면 그냥 덮을 수 있는 것이 검찰이다. 네네.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관심을 지금도 이 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두지 않으면 누가 넘냐? 검찰이 관심 두지 않으면은 항소도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너무 진짜 충격이다. 아니, 최근에 그 네. 7개월 여아를 집에 두고 이제 나갔던 그 젊은 엄마 아빠가 네네. 네. 검찰이 항소를 안 해가지고 결국 1심보다 반이나 이제 줄어든 형량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관심을 네, 두지 네. 않으면 검찰의 검찰은 관심은 없네요. 도대체 네. 뭔 건지 어떤 건지 이게 뭐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처벌 자체도 워낙 약하고 수사기관의 인식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양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그냥 일반인들이 이른바 텔레그램 자경단이라고 조직을 해서 주홍글씨라는 곳이죠.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짜 N번방 함정에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디지털 공간에 이제 함정을 파놓고 네. 여기에 뭐 너희들이 찾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덫을 거는 거죠. 함정 덫을 수사처럼. 놓고 그다음에 네네. 거기에 이제 걸려들면은 이제 관련된 뭐 범죄 행위가 있으면은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네.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단체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참 엽기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제 소아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조카의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로 흥정을 하자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정말 너무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화장실 불법 촬영 사진을 제시하면서 네. 또 다른 이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다거나 네.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장을 하려면은 인증을 요구하니까 네네. 그럴 때 자신이 찍었던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라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입장. 네, 네. 예. 공범 의식들. 네. 그러니까 네. 나도 이만큼 보여줄 테니까 네가 가진 거 열어봐. 뭐 네. 이런 식의 흥정들. 같은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네요. 예, 아. 이분들. 예. 어떻습니까? 이 엠번반 사건 보면서 황희연 씨는 어떠셨어요? 이게 좀 입에 담기도 지금 힘들 정도의 그렇죠. 이런 지금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저는 그 법이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는 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동에 대해서 예.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무관용의 원칙을 지금 그렇죠. 적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해서 그게 불만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는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들었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은 너무 약하다. 특히 맞아요.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음. 어떻게 뭐 10년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박사방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영상도 아동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이 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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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함정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 함정 수사가 뭐 100% 위법이냐 적법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함정 수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자신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법 동영상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인증이 되는 건데 네. 이런 걸 보여주기 자칫 잘못하다가 네, 보여주기 예. 때문에 자신들의 함정 수사도 그래서 이제 함정 수사지만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함정 수사를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회 제공형이라는 게 있고 범위 유발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렇게 마약상을 잡으려고 할 때 네, 네. 마약을 갖고 있어야 살래 안 살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거 원칙적으로 마약을 갖고만 있어도 범죄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경우에 갖고만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듯이 이것도 이게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제 서로 간에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은 요 정도의 함정 수사는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함정 수사,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함정 수사는 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예, 요 정도 수준에서 네,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미 죄가 다 밝혀진 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가벼운 또 처벌을 내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예. 맞아요. 이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간다고 한들 또 검찰에서 인식도 너무 낮으니까 구형량이 뭐 1, 2년도 안 되고 또 판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풀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범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최고형 받아봐서 몇 년 안 살고 나온다면서 네. 서로 5년이라고 독려하고 네. 있다고 그러죠. 하죠. 예. 네. 켈리 1년 받았대. 네. 나는 그럼 뭐 한 2년 더 살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런 할 수 식으로 있고. 얘기를 하는 야, 거죠. 많이 받아봤자 5년이야. 음. 이런 분위기를 음. 자기들끼리 다 이미 판사예요, 안에서. 이미 다 판사다. 네, 근데 그거는 검찰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고 네. 뭐 충분히 형량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80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조지빈 형량이 징역 45년이 될 거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럼 이건 틀린 말인가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게 또 법조인들마다 또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서. 네, 그렇긴 네. 한데 징역 45년을 내릴 거면 차라리 무기징역을 선고하겠죠. 그러네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안 내리죠. 예, 그렇게 예, 막 예. 45년 이렇게 선고를 잘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무기로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네. 그냥 저의 그냥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처럼 몇 배. 그냥 아마 200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네. 수감 생활 잘해도 150년 네. 깎아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 기자들한테 하는 말 들으셨죠? 네. 악마 같은 행동을 멈추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 제가 봤을 때 그 전날 무조건 생각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과시하는. 과시하고 네.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 멘트조차 짠 거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죠.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요. 과시를 한 거죠. 그 단체 그 방 안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대해줬던 거예요, 그 인간들을. 그렇죠. 이게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이게. 예. 그래서
그들이 쓰는 악마라는 표현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권력자다. 그렇죠. 난 잡범이 아니다. 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죠. 그냥 뭐 파렴치범이죠. 그렇죠. 파렴치범이죠. 근데 이 이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선들이 쏠리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기 의혹 사건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음악이 함께 나오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제가 틀었습니다. 예. 저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제가 너무 제 코너를 살리고 싶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유. 네, 그래서 우리 MC 장원 씨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네. 그 의정부지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최 씨의 동업자 안모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밝힌 MBC의 스트레이트가 방송된 지 3주 만이고요. 네. 31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흘 앞둔 네. 시점. 막판에 기소를 했는데 신 변호사님 이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스트레이트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을 네.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네. 딱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주목을 받고 하니까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최종 감시자는 정말 국민이구나. 맞아요. 요즘 여론이구나. 보면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네, 검찰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 뭐 윤 총장 개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오로지 관심, 우리 국민의 관심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관심을 두고 4월 1일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유, 국민들이 다 이 범죄 목록들을 다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요즘 저기 인터넷 뒤져보면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또 많으세요. 네. 민간인인데 분명히 변호사 네.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네.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 기소가 됐으니 어쨌든 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끝날지는 또 봐야 됩니다만 관련해서 이 제대로 수사하고 또 재판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실린 박록삼 논설위원회 칼럼인데요. 네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네. 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 김학의 별장 사건 등에서 검찰의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번 윤석열 총장 장모도 검찰이 뒷배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윤 총장은 억울할지 모른다. 네. 하지만 검찰총장을 포함한 장모,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발언 한마디에 후배 검사들이 선배인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부담을 떨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하 검사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 뭐 이런 네.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그렇게 주장했던 언론이 왜 윤석열 총장 사퇴 이야기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것도 서울신문이 처음으로 꺼내는 거냐? 네. 뭐 이런 시각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정반대 논조의 칼럼을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이 핵심 내용은 가족 의혹 제기를 통해서 검찰총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총선 뒤 울산 사건 수사 재개를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니냐? 윤 총장이 그렇게 무섭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정반대 논리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윤 총장 사퇴론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사실은 이 뭐 수장 사퇴를 해야지만 네. 뭐 수사가 가족 수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검찰 조직을 지키고 싶은 윤 총장의 마음이라면 뭐 말 한마디 전달해 가지고 뭐 내가 나를 신경 쓰지 말고 수사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눈이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이런 두려움으로 검찰들이 일을 해야지 윤 총장이 사퇴 여부에 따라서 뭐 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건 전 좀 반대예요. 다른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소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를 계속 댓글 네네네. 수사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좌천이 됐었고 네. 또 이번 정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뭐 본인의 의지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신을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네, 확실하게 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뭐 하고 다니는 거 모릅니다. 장모님이 모르겠죠. 사실 어떻게 네네. 저도 결혼을 해서 장모님이 계시지만 장모님이 전에 저랑 뭐 아내랑 만나기 전에 뭐 무슨 사업을 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죠. 네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큰 피해 가지 않을 겁니다. 네. 확실하게 소신껏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실하게 소신껏 수사해달라.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방송하러 가면 네. 제작진들이 이제 녹화든 뭐 촬영이든 시작되기 전에 네. 아유 장원 씨 편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맞아요. 단 한 하세요. 번도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 개그맨 선배 누구 얘기하는 거 같네요. 예. 편하게 회의 네, 편하게 제작진. 네. 아이디어 내봐 편하게. 네. 예. 선배들이나 제작진이나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제 곧 끝나는 시간도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우리 없어요. 편하게 인사하죠. 편하게 네.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